오늘 그 주제로 갖고 온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훈련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훈련법이 뭐 요새 슈퍼바이즈 러닝도 있고 그 요새 얘기 많이 되는 강화학습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짧게 얘기하고 그게 LLM한테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이제 좀 문서나 논문이나 그런 거, 그리고 거기다가 제 생각을 같이 넣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게 사람의 지능하고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같은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소제목으로는 프리 트레이닝하고 포스트 트레이닝에 대한 이제 리뷰라는 그런 형태로 잡아봤는데요. 뭐 돌이켜보자면은 이제 사실 막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닌데요. 그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니까 그때 이제 거의 사람처럼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AI가 나왔었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어텐션 2016년, 2015년에 어텐션 나오고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제 아이고 사람처럼 이제 문맥도 이해하네 뭐 그런 것들은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게 진짜 사람의 말을 이제 그 응답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게 나온 거는 2022년 11월 30일 챗 GPT 3.5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같은 큰 이제 관심을 갖고 빠르게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그 컴퓨터도 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사용자를 이제 확보했던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그 사람하고 마치 대화하듯이 하는 진짜 컴퓨터가 사람처럼 대화하듯이 하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그 리뷰, 그 훈련 과정들, 어떻게 만들어진지 훈련 과정을 리뷰해보고 그 훈련 과정에 쓰인 기법들, 뭐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리인포스트먼트 러닝, 그런 거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컨스티튜셔널 AI, 뭐 헌법적 AI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헌법적 AI라 그러면 이제 사실 이 훈련 방식, 그러니까 엔트로픽에서 나온 훈련 방식인데, 요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 혹시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로봇의 3원칙 있잖아요. 그런 원칙을 어떻게 AI에 심겠느냐 하는 걸 이제 심는 방법에 대한 이제 그렇게 된 걸 봐서 인상적이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럽 쪽에서 이제 나오는 훈련법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했던 거를 지우는 거, 언러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하고 싶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준비하는 시간 말고요. 2시간 내에 도저히 다 못하겠어요. 발표를. 그래갖고 이제 컨스티튜셔널 AI하고 그 머신 언러닝에 대한 거는 다음 기회로 이제 좀 잡아봤고요. 사실 이걸 빼더라도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아갖고 이제 2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런 훈련법에다가 사실은 이런 훈련법이 진짜 사람과 같은 지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본 게 있거든요. 그 훈련법 플러스 이제 그 아키텍처인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새로운 재미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갈 길이 좀 멀어서요.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LLM 훈련 과정을 한번 이제 되돌이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챗GPT에서부터 이제 최근에 아론 같은 거의 훈련법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모아서 이제 하기에는 이게 내용이 좀, 방대해갖고, 이전 걸 다시 기억하면서 질문 답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궁금하신 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챗GPT 훈련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많이 이제 여기저기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드웨어, 훌륭한 하드웨어에다가, 여기, 라지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이제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아키텍처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인데, 사실은 GPT는 이제 이쪽, 디코드 부분만 썼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는 거는 이거를 뭐 영어로는 프리트레이닝이라 그러고 우리말로 하자면 뭐 사전학습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전. 근데 사전 사후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게 좀 사람이 많으면 좀 웃어주고 그럴 텐데. 예, 어쨌든 좋습니다. 사전학습이라 그러고 이쪽 파트를 사후학습하는데 첫 번째로 파인 튜닝. 여기서 그 문서에 의하면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지도학습이란 걸 했고, 여기서 이제 사후학습 중에 강화학습이란 걸 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보자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쪽이 베이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기본 모델.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쪽 훈련된 것들이 이제 인스트럭트 GP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챗 GPT 형태로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시에 따른 거는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 모델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모델하고 이 모델의 차이는 뭘까요?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베이스 모델에서 훈련된 거는 세상에 있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여기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이제 해서, 글이 있으면은 앞에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무슨 글이 오면 좋을 거야 하는 이제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해야 뭐가 나와야 글이 글답게 보이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그러면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면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내 의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파트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파트로는 남이 쓴 거를 이해하는 거.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베이스 모델에서 배운 거는 있는 그 글들을 읽어가면서 요 다음엔 요 말이 나오면 좀 유연해. 참 이건 말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걸 배우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제너레이션 파트를 이제 주로 많이 익힐 것 같고요. 요 뒤쪽에서는 이제 이거 글을 요약해봐, 시를 써봐 하는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글을 이만큼은 요약하려면 그걸 읽고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제 내추럴랭귀지 언더스탠딩 파트에 이제 가까울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는 이제 나온 모델이 이제 동작하는 걸 보면은 그냥 베이스 모델 같으면은 여기 뭐 설명해봐. 요런 6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설명해봐.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나올 그럴싸한 말들.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요게 베이스 모델에 의한 거고, 인스트럭션 GPT 같으면은 여기 지시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결과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모델 상태에서는 이제 글을 짓는 건 이제 그게 옳든 그러든 짓는 거를 잘하지만은 그 후에 인스트럭션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과 아래를 거치면서 이제는 좀 더 논리적인 뜻으로 상대방이 말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배워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자체는 이미 잘 아시는 거니까, 물론 이제 요새 강화학습도 워낙 얘기를 많이 해갖고 다 아시죠? 여기 환경이 있고, 여기 에이전트가 액션을 했는데,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은 이제 보상을 받고, 보상 받은 걸 이제 점점점 강화해 나간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리워드를 이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리워드를 줄 이제 환경이 필요한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모델들은 환경 자체를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리워드를 생성하는 그 모델을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환경 모델을 갖고 있는 걸 모델 베이스드 RID라고 그러고, 강화학습이라고 그러고, 환경은 안 만들지만은 그래도 요때는 리워드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라는 그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제 모델 없이 하는 그런 이제 강화학습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RLHF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모델 자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 딱 보시면은 요게 오픈 AI가 이제 오픈한 RLHF 과정을 이제 한 건데요. 이 스텝을 보면은 베이스 모델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거 좋은 답이야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걸 한 거 갖고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대로 RLHF라는 건 강화학습인데 휴먼 피드백에 의한 강화학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컴퓨터가 그거를 제너레이션 했는데 사람이 그걸 평가해 갖고 그 평가대로 이제 그 강화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글을 쓰는 건 너무 빠른데 이 사람이 언제 그걸 다 평가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환경을 만들든지 그 리워드를 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보다는 여기서는 환경 자체를 글에 대한 환경은 좀 그러니까 리워드를 주는 이제 그 모델을 훈련시켜 버리자. 사람들이 요걸 좋아, 요게 좋아, 저게 좋아 그걸 이제 하는 모델을 글이 생성됐을 때 이거를 훈련시키면은 얘가 요 모델을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오픈 AI의 관점이었죠. 그러면 얘도 컴퓨터고 되는 애도 컴퓨터고 보상을 주는 애도 컴퓨터고 속도가 뭐 비슷하겠죠. 보상 주는 값이. 그래서 이제 훈련이 된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쓰는 알고리즘이 이제 PPO라는 게 있는데 뒤에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조금 쉽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좀 쉽게 말씀드릴 텐데 그 그래프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리워드 모델을 여기서 먼저 훈련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요 대답이 좋아 저 대답이 좋아 요건 몇 점이야 하는 걸 갖고 리워드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걸 갖고서 이제 베이스 모델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된 베이스 모델을 훈련시켜서 나오는 게 지금 나온 게 챗GPT다 이거죠. 그 훈련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 그걸 다 기억하시겠죠? 프리 트레이닝 그 다음에 그 포스트 트레이닝인데 챗GPT 같은 경우는 포스트 트레이닝을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하고 이제 강화 학습을 했다 이거죠. 강화 학습을 해서 이제 훈련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평가를 보상하는 모델이지 이게 일반적인 강화 학습의 환경 모델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 모델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용어가 좀 귀찮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하고 이제 RLHF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뭐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을 우리가 알듯이 그냥 이제 요거에는 요게 답이야 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훈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LHF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그 평가해 놓은 그걸 갖고 보상 모델을 만들어서 했다 이거죠. 보상 모델을 갖고 했다는 거 이제 그걸 주의하시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문장, 앞에 요런 글이 나올 때 다음 토큰 나와서 그 다음 토큰까지 합쳐서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토큰 제너레이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시리얼라이즈 된 거죠. 훈련될 때 그 시리얼하게 훈련시키면 얼마나 힘들까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과연 그 직렬로 훈련될까요? 패러럴하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작은 힌트는 이제 나중에 그런데 관심 있으시면 티처 포싱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그것도 좀 보시고요. 어쨌든 병렬로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렇게 해서 이제 챗GPT가 나왔다는 게 이제 오픈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맨 처음 흉내내서 이제 훈련시켰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는 타이밍도 잘 맞았죠, 뭐. 여기 메타에서 라마가 이제 베이스 모델을 얘가 이제 공개했습니다. 베이스 모델. 요게 2023년 2월에 이제 공개했고, 다시 말해서 얘는 제너레이션을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걸 훈련해갖고 제너레이션 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그거 갖고 우리는 챗GPT에서 했던 그 훈련을 그대로 시켜볼래. 그래서 3월 13일에 이제 알파카를 만들었습니다. 알파카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제 어디죠? 챗GPT 오픈 AI에서 한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하고 리인포스먼트 그 트레이닝을 둘 다 한 게 아니고 이때는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만 했습니다. 그 질문하고 답 그거 갖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질문하고 답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셋이 필요하잖아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케냐에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은 없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게 오프라인, 여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막.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 답을 이제 만들어내갖고 이제 그걸 갖고 훈련시켰다 이거죠. 그러면은 스탠포드처럼 이제 대학기관에서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과연 고용할 수 있냐? 뭐 한두 사람은 고용할 수 있죠. 천면 망명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이 스탠포드 알파카 같은 경우는 이 질문들만 이제 52,000개 정도 질문을 해놓고 이걸 챗GPT에 넣어갖고 그 아웃풋을 갖고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미리 양해를 구했죠. 오픈 AI에다가. 우리 그거 갖고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데이터 만들어서 할래. 이런 방식을 우리는 요새 이제 지식 증류라고 이제 하죠. 지식 증류. 그러니까 딴 데에 걸 이용해서 그 아웃풋을 갖고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알파카가 대단히 이제 뭐 히트했잖아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이 알파카가 얘가 나온 뒤로 야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막 해볼래. 여기 뭐 차이니즈 비쿠나 뭐 코리아에서도 이제 한글 슈퍼바이드 그 파인팅 데이터 갖고 이제 해서 한글도 훈련시키고 해서 이제 코리아 뭐 알파카 뭐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했잖아요. 수없이 많이 늘어났죠 그때. 이 2023년은 진짜 우리도 파인튜닝 할 수 있어 뭐 그거 갖고 자랑하던 때였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슈퍼바이즈 파인튜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얘기로 지식 증류,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knowledge distillation 아세요? 예, 유명하죠. 그 knowledge distillation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의 지식을 학생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른 모델의 아웃풋 갖고 훈련시킨다 이거죠. 요새 워낙 이름은 많이 알려져 갖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요게 이제 요때 뭐 알파카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5년에 유명하신 분 나오죠? 제프리 힌튼 아세요? 제프리 힌튼. 이제 AI 공부 많이 하셔갖고, 이제, 노벨상 받으셨죠? 노벨 물리학상 쪽으로 받았나요? 제프리 힌튼이 쓴 거에 보면은, distilling the knowledge.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knowledge로 이제 디스틸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이 이제 58.9. 그러니까 58.9%의 정확도를 가진 모델들을 이제 한 뭐 10개니 20개니 여기서는 10개를 했던가요? 10개를 해갖고 그 10개를 앙상블 시켰더니 이게 정확도가 61.1로 됐어요. 야, 앙상블 좋네. 앙상블 해야 되겠네.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중에 모델 하나를 갖고 와서 앙상블된 그 모델의 아웃풋을 갖고 그냥 모델 하나만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60.8로 가는 거예요. 얘의 지식이 이제 중류됐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얘기한 거고, 여기 이제 보셔도 그렇습니다. 여기 요게 좀 더 재밌나요? 여기 데이터 전체를 훈련시킨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이제 3% 트레이닝 셋 갖고 이제 다시 이제 훈련시킨, 3% 트레이닝 셋 갖고 훈련시킨 걸 보면은 얘가 100% 데이터 갖고 하면은 틀리는 게, 여기는 이제 테스트 프레임에서 아큐러시, 여기 이게 트레인 말고 테스트. 트레인이야 뭐 이제 데이터가 작으니까 여기 높아질 수 있겠지만 테스트 상태에서 훈련 전체를 이제 시킨 모델이 58.9라면은 3%밖에 훈련 안 시켰으니까 일반화가 떨어지겠죠. 44.5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 트레이닝 셋, 소프트 타겟을 갖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온 소프트 타겟 갖고 훈련시키면은 많이 안 떨어지다는 거예요. 57.0. 아이고, 이게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유용하구나. 라는 게 이제 그 전부터 15년부터 알려졌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기사에서 봤던 게 요게 또 재밌었는데요. 2021년 1월에 나온 이제 그 기사인데, 딥러닝의 3가지 미스터리 해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말이야, 앙상블 시켰더니 왜 이게 애큐리시가 높아지냐. 왜냐면 각각은 81.51밖에 안 돼요. 근데 10개, 그러니까 앙상블에서 했더니 84, 애큐리시가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곰곰이 한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은 아이디어가 좀 떠오릅니다. 왜 앙상블이 이제 높아지는가? 열흘까지 안 가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앙상블도 중요한데 앞에서 나온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또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10개 앙상블 한 이 아웃풋 갖고 이제 여기서 하나, 그 모델 아키텍처 바꾼 것도 아니에요. 하나 갖고 요 아웃풋을 훈련시켰더니 이게 또 83.81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제 81.51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요게 사실은 이제 뒤에 약간씩 뒤에 요걸 갖고 있으면은 뒤에 널리지 트랜스퍼라는 그런 쪽 관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뒤에 한번 좀 더 다른 재미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셀프 디스틸레이션이에요. 자기 자신의 아웃풋 갖고 한 번에서 자기 자신이 아웃풋을 내고 그 아웃풋으로 훈련시키면 또 좋아져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으셨군요. 그 데이터 갖고 한번 이제 훈련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훈련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81.51 애큐리시가 나올 때 아웃풋을 갖고 이걸 타겟으로 해서 훈련시키면은 83.56이 돼요. 답이 다시 피드백돼서 가기 때문에 웨이팅 팩터가 더 높아져서 그런가요? 웨이팅 팩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요 기사를 읽어보시면 여기 설명이 좀 돼 있는데요. 예, 나중에 한번 좀,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이제 암묵적 널리지 전달 같은 게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재밌으니까요. 내일 또 일요일이고 심심하실 테니까 읽어보시면 이제 또 하루가 재미있는 일로 이제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 증명을 활용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스몰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갖고 훈련이 잘 된 것 같고 스몰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몰 랭귀지 모델이 아이고 고급 추론도 되고 막 그래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스몰 랭귀지 모델을 그냥 고급 추론 훈련시키죠. 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키죠? 예? 왜 그러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스몰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답이 잘 안 나와요. 답이 잘 안 나와요. LLM 훈련시키면서 왜 이게 자꾸만 커져가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얘가 안정화가 잘 돼요. 답을 잘 맞춰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뒤에 나오는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토큰을 생성할 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는 활성화를 일부 뉴런만 하잖아요. 일부 뉴런만 해요. 그리고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답이 나올 때는 전체 뉴런이 막 강력하게 동작하지 않아요. 아마 그걸 이제 보고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했겠죠. 스몰로. 네. 아니 그러면은 실제 뭐 인간의 뇌라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할 때 전 뇌세포가 그냥 팍팍팍팍 뛰는 게 아니라 일부 뇌세포만 뛰는데 그럼 우리 일부 뇌세포만 갖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훈련되는 과정에서는 스몰 랭귀지 모델로 하면은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로 훈련을 시켜서 답을 이제 빨리 찾은 다음에 그걸 스몰 랭귀지 모델한테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면은 그 스몰 랭귀지 모델이 처음 그냥 훈련시켰을 때 추론 같은 거 못했는데 추론도 하고 그래요. 여기 라지 랭귀지 모델일 때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잘 되는데 스몰 랭귀지 모델에서는 막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과정에서 막 웨이팅 팩트가 많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많이 그런데 사실은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로터리 시어리입니다. 로터리 복권 이론. 복권 이론이 뭐냐면은 이 뉴런이 많으면은 어떻게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캔디데이트가 많아지잖아요. 요 놈이 요쪽 뉴런에서 찾을 수도 있고 요쪽 뉴런에 찾을 수 있고 요쪽 뉴런이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확장시키면 답을 잘 찾는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론이 그게 뭐냐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그럼 맨날 같은 놈만 이제 맞추면 되는데 이게 때에 따라 맞춘 놈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 맞춘 그 부분만 띄어내 갖고 이제 하면은 그 답에는 이제 또 맞추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랑 이제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또 그렇고 어쨌든 현재까지 현상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면은 이제 어떤 훈련시킬 때 그 목적에 이제 잘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 우리 이게 1빌리언, 1000빌리언인데 잘해.
자체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큰 걸 훈련시킨 다음에 걔를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라마도 그렇고 작은 모델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큰 거랑 작은 모델 같이 내잖아요. 큰 걸 훈련시킨 다음에 작은 걸 디스틸레이션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그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훈련시킬 때 이 프롬프트 이레이저나 이제 그 파셜 앤스 마스킹이나 이런 거 같은 걸 해서 요거를 잘해줘야 돼요. 큐레이션을 잘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면은 얘가 이제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번 좀 보시고, 여기 이제 데이터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설계만 잘 되면은 LLM 기반 교사로 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 학생을 이제 하는데 데이터 설계법을 잘해서 하면은 SLM도 이제 안정적으로 훈련이 되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이게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이제 좀 그 뭐랄까 활용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잘 가네. 큰일 났네. 할 게 많은데. 스탠포드는 이제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앞에서 이제 슈퍼바이드 파이닝 튜닝만 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했어요. 2023년에 이제 그 9월에 우리 오픈 AI가 하는 이제 RL도 한번 하자 해갖고 인간 피드백 갖고 이제 하는 걸 이제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몇 가지 알고리즘 갖고 해서 그 중에서 PPO라는 게 제일 잘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갖고, 그 후에 이제 RL 할 때는 이제 프록시밋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쪽을 이제 RL 쪽에서 많이 쓰는 뭐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최근에 알파 딥시카 아론 같은 경우는 PPO를 좀 더 개선해갖고 GRPO라는 걸 이제 했다고 들어보셨나요? GRPO? GRPO에 대해서 뒤에 이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 이제 한번 보시죠. PPO와 GRPO의 차이 같은 거. 자, 그래서 여기 프리트레이닝, 슈퍼바이저 파인팅,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얘가 사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 사전교육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쓰고, 이제 시간도 이제 오래 걸리고, GPU가 이제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사실 우리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말하고 글 쓰고 하는 게 태어나서 이제 제대로 말할 때까지 중학교 돼야 되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도 말 잘하죠. 한 10년 정도 배우면 된다고 하시죠. 10년 정도. 어쨌든 요게 제일 많이 걸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RLHF를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 데이터를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어떤 목적에 할 거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하는 거나 이제 훈련시키는 게 좀 달라지고, RL도 그렇습니다. 요쪽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능력을 이제 주는 거라서, 이제 능력을 강화하는 쪽이라서 이제 그렇고, 여기 보시면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니까, 일단은 여기서 말은 되게 하니까 그게 어떤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범용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범용적인 그런 데이터셋이 크지만은, 만약에 작은 부분만 하려면, 예를 들어서 SQL을 만드는 걸 하고 싶다. SQL 데이터 그런 쪽만 훈련시키면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 이제 목적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앞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워낙 사전교육, 요게 이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최적화하려는 노력도 제법 많았죠. 이제 구글에서 이제 데이터 옵티멀 그걸 해서 친칠라로라는 걸 만들었죠. 친칠라로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 말이 잘 된 거 맞나? 이제 가용한 자원, 우리 여기를 내서 여기 토큰 우리 데이터가 말이에요.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트랜스포머에다가 훈련시키려면은 플롭 GPU 사용할 플롭이 얼마 되면 돼요. 그럼 이제 요 정도, 여기 친칠라로 같으면 요 친칠라로 있죠. 요 근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옵티멀해요. 그리고 그런 플롭 같으면은 이제
그런 플롯 갖고 그 훈련시킬 수 있는 그 트랜스포머 파라미터 개수는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3.23, 3.23 요거 같으면은 요 정도니까 파라미터는 한 50빌리언 정도면 이제 그 지식들을 다 기억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옵티멀 로드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갖고 가능하면 이제 트레이닝 비용을 이제 옵티멀하게 쓰자. 너무 많이 쓰지 말자라는 그런 것도 이제 연구들이 됐는데 그걸 갖고서 이제 이게 2023년 4월 6일에 블룸버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이제 그 파이낸셜 쪽에 데이터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범용으로 하지 말고 파이낸셜 쪽만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파이낸셜 쪽에 데이터가 워낙 많아. 그걸 갖고 이제 베이스 모델에서부터 이제 훈련을 시켜서 블룸버그 GPT를 2023년 4월에 이제 냈죠. 여기 이제 A100, 512개 갖고 이제 훈련을 시켰고 나름 이제 그 당시 나와 있던 그 챗GPT나 그런 거에 비해서 파이낸셜 쪽은 우리가 좀 나았어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었죠. 베이스 모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한 거고 여기 이제 여기 50빌리언 파라미터 모델로 해서 이제 했고 여기서 쓴 돈이 그때 훈련 비용이 기억으로는 한 10억 훈련 비용만 그 훈련 비용 한 10억 근처 아니었나 싶습니다. 100밀리언 뭐 근처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인건비나 그런 거 다 빼고요. 자, 여기 이제 여기 100밀리언, 1000밀리언인가요? 모르겠네. 100밀리언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서 가져왔네. 어쨌든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이제 딥시크 모델인데 이거는 올해 초에 제가 발표했던 장표에서 또 가져왔는데요. 딥시크 보면 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모델. 그리고 R1 제로가 있고 R1이 있죠. R1은. 여기 R1 제로는 순수 강화학습, R1은 이제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을 이제 했다고 이제 돼 있는데요. 요걸 이제 표는 나중에 보시고 요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챗GPT는 어떻게 훈련시켰죠? 프리 트레이닝을 이제 했죠. 프리 트레이닝을. 그리고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갖고 이제 그 1차 했고 그리고서 이제 RLHF 강화학습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럼 다시 말해서 베이스 모델에다가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모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된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R1의 훈련 방법은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뭘 했냐면은, 아니, 우리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빼고 강화학습만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해갖고 강화학습만으로 이제 훈련시킨 게 R1 제로입니다. R1 제로. 이름이 또 왜 제로일까요? 예? 아니요. 제로라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그림상으로는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제 강화학습을 했는데 강화학습도 그냥 한 게 아니라 RLHF 한 게 아니라 룰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 우리가 지금 GRPO라고 부르는 그걸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룰 베이스드 강화학습을 했다 이거죠. 이게 왜 제로냐?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알파고. 알파고가 나왔는데 처음 알파고를 만든 거는 도메인 널리지를 집어였어요. 휴먼 데이터, 도메인 널리지, 룰 이런 걸 넣어서 알파고라고 불렀죠. 이제 요거 없이 하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 해당되는 요거 없이 훈련시켜보자. 제로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룰만 아는 거죠. 룰만. 강화학습만 시킨 거예요. 그래도 잘하더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R1 제로라는 이름은 강화학습,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없이 강화학습만 돼서 이제 그런 데서 이름을 이제 따온 거라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제로라는 이름의 유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해보니까 좀 약간 잘 안 돼요,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답의 정도도 좀 그렇고 거기 그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없이 했더니 얘가 이제 질문했을 때 R1이 추론 모델이잖아요.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이렇고요. 생각해. 따라서 답은 이거예요.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한글 하다, 영어 하다, 중국어 하다. 주로 중국어 하다, 영어 한다고. 이 말이 바뀌고 이제 논리가 좀 이상하더라. 아무래도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콜드 스타트에서 이걸
하고 여기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1차 훈련된 이제 그 리즈닝 인텐시브 태스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데가 그거 갖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했다고 이제 또 뭐 돼 있긴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아래를 했다라는 이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은 딥시크를 이제 여기 이제 그 아래를 해서 딥시크 R1 제로를 만들고 여기서 제너레이터 된 거 갖고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하고 뭐 이걸 지식 중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식 중류해서 이제 하고 그걸 갖고 딥시크 뭐 여기 이제 R1 제로가 나온 거 갖고 여기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맞이해서 딥시크 R1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또 테스트한 거는 우리 그 모델이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저기 QN이라는 이제 그 알리바바 모델이 있다 이거죠. 우리 모델은 말이야, 이게 671빌리언으로 커다란 모델인데 얘가 추론을 하잖아. 이 추론한 그 데이터 갖고 QN 32빌리언짜리한테 작은 애한테 이제 지식 중요를 하면 얘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인 거죠, 얘는. RL은 아니고. 했더니 얘가 이제 그 생각하는 딥시크 R1, 디스틸 QN32B 빌리언이 된 거죠. 얘는 띵킹을 한다 이거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게 됐고, 이걸 갖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좀 테스트 좀 해본, 뭐 샘플이 나왔길래 테스트 해본 것 중에는 워들이라는 그 퀴즈 혹시 아세요? 워들이라는 게 이제 단어 맞추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5개짜리야. 그럼 예를 들어서 5개짜리인데 답이 이제 뭐 5개짜리 단어가 뭐 있나요? 4개로 할까? 5개. 뭐 알파벳 5개짜리가 있어요. 처음 딱 게싱해봐요. 그럼 얘가 이제 게싱했을 때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근데 요 글자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걸 한다든가, 요 글자는 들어있는데 위치가 틀렸어. 요 글자는 위치도 맞고 이제 들어있기도 해. 그걸 이제 피드백을 주면 그걸 보고서 이제 게싱을 하는 거예요. 게싱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RL 갖고 이제 그 GRPO라고 아까 GRPO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인포스트먼트 러닝만 갖고 이제 훈련시킨 걸 이제 하면은 게싱하는 게, 여기 뭐 제미나이는 이제 뭐 그 40 미니는 뭐 한 문제 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뭐 4개 토크 4번 게싱해서 맞췄고, 얘는 클로드는 잘 맞췄네요. 8개 풀고 평균 4번째 이제 맞췄고, 클로드 3.7은 10개 다 맞췄고, 그 다음에 4번 게싱했고, 그냥 베이스 모델은 얘는 하나도 못 맞췄고, 이제 그 다음에 QN 여기 GRPO로 한 건 3개 맞췄고, 이제 한 4번 정도 맞췄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지나서 이제 이번에는 2개.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하고 RL 같이 이제 한 걸 보면은 얘가 7개 맞추고 4번 안에 맞추더라. 다시 말해서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하고 RL이 이제 겹쳐진 게 이제 성능이나 또는 말의 이제 그 유연성 같은 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해서 이제 기존 모델들이나 활용하는 걸 좀 이제 리뷰를 하고요. 이제 요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어 있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특정 분야에 아까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갖고 스몰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거랑 이제 뭐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거에 의해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이 뭐냐라는 거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이.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챗GPT를 훈련시킨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위키피디아가 됐든 깃허브이 됐든 이런 건 데이터를 막 많이 모아갖고 베이스 모델을 여기 디스 다음에 뭐 올 거 아니? 디스 툴. 그럼 디스 툴 다음에 뭐 올 거 아니? allow. 이게 줄줄줄 훈련시키면 이제 글을 쓰게 하는 게 요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나 한 게 이제 지시한 대로 따르도록 하는 포스트 트레이닝을 챗GPT가 한 거죠. 인스트럭스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도 되고, 이제 RL도 되고, 어쨌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사람처럼 말하는 걸 만들었다 이거죠. 자, 이제 요새 이슈가 되는 거는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요까지를 우리가 요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까지를, 파운데이션 모델.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다시 포스트 트레이닝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우리는 프로그램 잘 짜는 애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SQL을 훈련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새로운 능력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훈련시키는 알고리즘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는 기본이고, 그걸 이제 훈련시키는 여기 이제, 슈퍼바이저 파인팅이 됐든, 다이렉트 프레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됐든, 이제, GRPO가 됐든, PPO가 됐든, 요새 이제 RLO, Reinforcement Learning, 리브 원 아웃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해서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걸 이제 구해내는 라이브러리. 여기 보시면, 허깅 페이스의 TRL이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게 여기 엔비디아의 네모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이제 액세서블 한 게 이제 그 TRL일 겁니다. TRL이 뭐의 약자일까요? TRL. 트랜스포머 리인포스먼트 러닝. 다시 말해서 저 라이브러리는 트랜스포머를 강화학습시키기 위한 그것들이 모여 있어요. 강화학습이. 근데 그 안에 SFT도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SFT는 강화학습 아닌데. DPO도 강화학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챗GPT한테. 왜 저기 TRL인데 Reinforcement Learning 저런 게 왜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허깅 페이스가 챗GPT 만드는 그 과정을 다 이제 포함한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훈련시킬 포스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해놔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라이브러리에다가 그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이밸루에이션 하는 그런 게 있긴 해야 되겠죠. 그게 요새 벤치마크 그런 게 있는데, 벤치마크 해보니까 요렇게 훈련시킨 거랑 저렇게 훈련시킨 거 해봤더니 잘 되더라. 그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는 이제 여러 가지 많고, 어떤 거는 이제 수학을 평가하는 거, 어떤 거는 일반적인 말을 평가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벤치마크가 10개가 있으면은, 야, 우리 건 10개 다 1등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느 하나를 훈련시키면 하나는 다른 쪽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제 높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플라토 법칙이라 그러던가요? 한쪽을 희생 안 하고는 딴 쪽을 이제 하기 좀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단계들을 찾아가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요런 걸 구성을 해갖고 이제 새로운 능력을, LLM의 능력을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꼭 포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하냐 이거죠. 많은 경우 포스트 트레이닝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걸 그냥 써도 돼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파워가, 잠시만요. 파워. 아이고, 안 돼. 어이. 되지 않았을까? 없어졌으면 됐겠죠. 예. 아이고, 배터리가 다 됐군요. 예. 자, 우리는 진짜 포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시하는 거, 우리가 챗GPT에다가 이제 프롬프팅해서 지시할 때, 그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참조할 그 내용이 작으면은 그냥 우리가 컨텍스트에 넣잖아요. 그렇게 한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근데 회사나 그런 데서 쓸 때는 RAG라는 걸 많이 쓰죠, RAG. 걔도 포스트 트레이닝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이 왔을 때 참조해야 될 영역이 그냥 이렇게 많지 않다면요,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리트리브해서 그래 갖고 제너레이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RAG의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내용이 바뀌면은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문서만 바꿔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짜장면 값이 오늘 1,000원이었는데 2,000원 올려야 되겠네. 그럼 짜장면 값 2,000원으로 갈아 끼우면은 2,000원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큰 이제 인포메이션을 새로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좀 포스트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메디컬 LLM 같은 거나 사이버 시큐리티 LLM, 요새 라마 쪽에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쪽 LLM 그걸 이제 좀 많이 하던데 괜찮더라고요. 오픈 소스로 돼 있는데 걔가
사이버 시큐리티 쪽으로 훈련을 많이 시켜서 뭐 한 게 있어서 그런 거 같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훈련 데이터가 토큰 수로 이제 1 빌리언. 토큰 하나의 단어는 아니죠. 물론 서브워드 형태이기 때문에, 예, 글보다는 이제 토큰 수가 더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0.75 정도, 0.75, 정도의 단어는 필요한 거죠. 1 빌리언 같으면 0.75 빌리언 정도의 이제 그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 그런 걸 이제 훈련시키고, 근데 이제 그 어떤 특별한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SQL문이라든가, 여기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펑션 콜링이 있죠. 펑션 콜링. 펑션 콜링도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펑션 콜링은 언제 쓰죠? 에이전트, 우리가 지금 요새 에이전트 하는데, 우리가 펑션을 이제 붙여놓잖아요. 툴이라고. 요번에 날씨를 질문하면, 날씨 알아보는 툴이 여기 있네. 그걸 가져와야 되고, 주식값이 어떻게 됐니? 그럼 주식값을 알아보는 툴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내가 쓸 툴을 선택하는 것도 포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있죠. 추론, 리즈닝. 리즈닝은 그 전에 없었으니까 포스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리즈닝을 이제 습득한다 이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 포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고, 요새는 사실 리즈닝 포스트 트레이닝 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된 걸 이제 그것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새로운 걸 생각하신다면은, 새로운 기능을 생각하신다면은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면 될 겁니다. 요까지 너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요게 이제 허깅페이스의 이제 트레이너들인데, 여기 이제 허깅페이스 많이 쓰시나요? 허깅페이스는 참 많은 게 있어요. 너무 친절해요. 웃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많이 기쁘게 해주죠. 여기, 우리를 웰컴하네, 웰컴. 우리를 웰컴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허깅페이스에 이제, 여기 트레이너들이 있는데, 여기 트레이너들이 있는데, 여기 쓰는 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빨리 훈련시키게 하는 거, PFT 같은, 파라메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쓰시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마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여기, DPO, 다이렉트 프레퍼런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때 데이터 컬렉션이라든가 원리 같은 거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여기 DPO, 그 다음에 여기 여기 PPO, 아까 어디서 했죠? 알파카에서 했던 PPO 트레이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딥시크 R1에서 했던 GRPO가 있고, 트레이너, 이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돼 있고, 이 데이터를 넣고서 이거 GPO 훈련시켜줘, DRPO 훈련시켜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준비하시고, 알고리즘 선택 잘 하시고, 파라미터 선택을 잘 하신 다음에, GPU가 여유 있으시면은, 저기다 넣고 훈련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훈련할 때 이제 약간 주의할 점들은 있죠. 그거는 이제 경험 법칙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허깅페이스 갖고 이제 LLM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이제 간단하게 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 저기 있다. 자, 제가 콜랩 갖고 이제 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무료 콜랩을 써서 막 오래 테스트를 못 시켜갖고 이제 그렇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훈련시킨 걸 보시면은, 베이스 모델이 뭐냐면 QN 0.6 빌리언 이제 베이스 모델이고, 이게 무료 콜랩이기 때문에 큰 거를 쓸 수 없고, 그래서 요걸 했고, 질문을 이렇게 이제 원 센텐스로 뭘 해줘봐. 그러면 이제, 대답이 엉망이에요. 1+1은 뭐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이제 여기 1+1 빼기 1. 여기 이게 답이라고, 그지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막 내뱉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이제 하는데, 데이터 로딩을 하고 이제 하는데, 참고로 요거는 아주 오랫동안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 한 게 이제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허깅페이스에. 얘는 보면 이제 LLM은 뭐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1은 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요걸 갖고 이제 처음에 그냥 베이스 모델 갖고 하고 데이터도 100개만 갖고 했습니다. 100개. 100개만 갖고 이제 훈련시켜서 이 데이터, 저게 많으면 이제 메모리도 많이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서 훈련을 이제 시켰는데, 여기 얼마나 훈련시켰냐 하면은 시간이 이게 뭐 쭉쭉 가서 시간이 나올 텐데, 시간이 쭉 훈련시켜서 에포크 같은 것도 여기 뭐 에포크 조정도 이제 그냥 원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늘려봤어요. 한 에포크 4로 늘려보고 해서 쫙, 아이고 길다. 그래 여기 그래도 시간은 좀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5615초. 5600초면 얼마인가요? 1시간 반. 이거 하느라고 또, 야, 이 GPU가 이게 좀 작은 거고 하나고 그래서 1시간 반 했는데, 이 답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말같이 나와요. 예. 여기 이제, 아까처럼 두 번째. 모델 1 더하기 1 빼기 1은 2라고 나오죠. 틀렸죠. 하지만 뭔가 말은 나와요. 좀 더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아까처럼 이제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니고 말은 나오는 정도.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처음에 로스도 이제 4.09했다가 이제 감소 0.18까지 떨어졌잖아요. 로스도.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썩 안 들지만은 제가 혹시 돈 있고 시간 있으시면은 GPU 많이 갖다가 완전히 훈련시켜갖고 한번 보시면은 QN이니까 저 정도는 잘 하겠죠, 뭐. 자. 예? 좀 무료로 했습니다. 콜랩 무료 버전이 하루에 GPU 5시간인가 그건 무료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은 콜랩 아까 보시면은 제가 왜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서 이거 하는데. 여기 콜랩이 이제 보시면은 런타임에 여기 무료로 T4 GPU까지 해줍니다. 돈 내시면은 A100이나 이제 L4 같은 거 더 쓸 수 있는데, 이제 여유 있으시면 돈 내셔갖고 이제 이런데 재미를 들이셨으면 한번 좀 해보셔도, 근데 이제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책 좀 읽으시고 기다리시면은, 저는 이제 에포크도 5회밖에 안 했긴 했지만은 여러 개 다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 잘 되면 이렇게 이제 답이 잘 나오겠죠. 이런 슈퍼바이드 파이닝 튜닝 할 때 이제 코딩을 훈련시키고 싶다. 우리 허깅 페이스가 또 멋져요. 코딩 훈련시키는 데이터셋도 있어요. 여기 코더 데이터셋이 있어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훈련시킬 때, 요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기 이제 코딩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요걸 갖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면은 코딩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게 되죠. 사실은 이 허깅 페이스에 가시면은 여기 상당히 많은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여기 모델로 가시면은 모델이 올라가 있는 게 여기 이제 194만 개 모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라서 이제 필요한 거 쓰시면 되고, 데이터셋은 이제 여기 47만 5,25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공부하고 싶어. 훈련시키고 싶은데 훈련 데이터가 없어. 허깅 페이스가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 가셔갖고 이제 데이터 좀 갖다 쓸게. 근데 이 데이터셋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라이센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라이센스. 이제 요 데이터셋 갖고 훈련시킨 거는 그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야 되니까요. 요거 같으면은 CC01인데 얘가 어떤 조건이 있나? 얘는 이제 커머셜 되네요. 배포도 되고, 그 다음, 컨디션도 없네. 근데 요거 갖고 훈련시켜서 문제 생겼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라이어빌리티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도 좀 확인하셔 갖고 쓰시면은 데이터셋도 활용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에이전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이전트가 LLM을 이제 브레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행동 요소로서 이제 펑션들을 쓰잖아요, 펑션들을 쓰는데, 이 펑션을 잘 선택하는 게 에이전트의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동작할 때 사용자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 내가 갖고 있는 툴들이 뭐가 있지? 그 중에 날씨에 대한 툴이 있나? 그럼 이걸로 여기 가서 날씨를 알아보면 돼. 라고 하는데, 이 선택,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펑션 콜링.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는 거를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리더보드라 그래서 버클리에서 이제 버클리 펑션 콜링 리더보드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놓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어느 정도 높은 걸 써야 에이전트가 가끔 엉뚱한 짓 안 하고 이제 잘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평가할 때 여기 이제 AI, LLM들, 어플리케이션들을 평가할 때 그 뭐 보자면은 예전에 그냥 클래식한 이제 그 평가는 에큐리시나 이제 나올 말이 나왔냐, 뭐 이제 안 나올 말이 너무 나온 거 아니냐, 뭐 러지나 블루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멀티턴 챗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리트니스, 렐러번스 뭐 그 RAG 같은 경우는 이 답이 말이야 내가 가져온 그 컨텍스트하고 그 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충실하게 답한 거야. 그 다음에 가져온 컨텍스트가 이제 그 정확한가. 요 컨텍스트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인베딩하고 관련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툴 커렉트니스. 요번에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요 툴을 쓰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올 거야.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요게 잘 돼야 하니까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죠. 허깅 페이스에는 이제 펑션 콜링 훈련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인포메이션, 1, 2, 3, 4, 5에 대한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 1, 2, 3, 4, 5에 대한 걸 이제 해줘. 그러면은, 자, 여기 툴들이 여러 개 있어. 여기 페이스북 이제 애드 카피라는 게 있고, 여기, 이거는 말이야. 여기 그 페이스북에서 뭐 카피하는 거, 그 다음에 get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 get 프로덕트에는 이거,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파라미터가 아이디가 필요해. 아이디가 필요해. 그러면은, 나는 1, 2, 3, 4, 5라는 이제 아이디에 대한 프로덕트를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요 툴 중에 얘가 골라져야 되는 거죠. 요렇게 딱, 요게 딱 골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훈련이 되면 드디어 이제 펑션 콜링 에이전트의 능력이 이제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그 훈련,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알파카에서 했던 거, 알파카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오픈 AI의 데이터로 해서 제너레이션 한 거 갖고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했다 그랬죠? 그 방법이 과연 그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걸 쓰면은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법적으로 제약이 있나요? 예, 법적 제한, 그러면 뭐 저쪽 그 회사에 응답 갖고 막 우리 훈련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되나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 판결도 하나 있긴 있었는데 뭐냐면 야놀자하고 여기어때 판결 혹시 아세요? 야놀자하고 여기어때가 이제 경쟁사잖아요. 어느 한쪽이 먼저 이제 해서 막 그 숙소 사진이 막 올렸어요. 다른 쪽에서 그 카페에 가서 이제 꾸몄어. 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저작권법에 이게 걸릴까요? 인터넷에 오픈된 이런 지식, 이런 거를 저작권법으로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다 넘어갔냐? 아닙니다. 뭐냐면 공정 경쟁, 부당 경쟁 방지법인가? 그래갖고 너 노력 없이 그렇게 훔쳐가서 이제 네 영업을 하면 어떡해? 이제 그게 걸렸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최종 판결이 났고, 몇 년 걸렸죠. 그 이제 10억 정도를 배상했다는데, 그 사이에 10억 정도 충분히 벌고도 남았죠. 그러면 카페 그래서 이제 그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피 안 하게 하려면. 지금 훔쳐서 뭘 해서 했을 때, 버는 돈이 크다 그러면 막 훔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렇죠. 못 훔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이 벌금이 더 커야 되겠죠.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LLM 환경에서도 아까 이제 알파카 문제도 있지만은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딥시크가 오픈 AI 챗GPT가 그 데이터 훈련시켰다. 너 누구니? 물으면 난 챗GPT 3.5에 뭐 그렇게 답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픈 AI가 화났다. 딥시크가 이제 데이터를 훔쳤다고 이제 해서 화났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게 언젠가요? 8월 13일이시죠. 엔트로픽이 화났어요. 오픈AI 니들 우리 거 갖고 훔쳐서 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엔트로픽이 최근에 잘한다고 소문난 게 뭐냐면 코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GPT-5에 GPT-5가 코딩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났어요. 강화된 코딩 능력이
강화된 코딩 능력이 클로드 코드 갖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오픈 AI가 딥시크를 비난하려면은 이 비난을 이제 또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샘 알트먼이 한 얘기도 이제 재밌습니다. 아이, 그런 거 우리 다른 AI 모델 갖고 우리 안정성 개선하는 건 우리 이미 디펙트 표준 아니야, 없게? 어떤가요? 이게 괜찮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는 샘 알트먼을 믿고 챗GPT나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우리 모델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예. 예.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DPO라는 거, 뭐, 다이렉트 프레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보자면요. 사람이 선호하는 응답을 이제 훈련시키는 건데, 여기 이제 DPO를 훈련시킨 거를 이제 한번 좀 테스트한 걸 볼까요? DPO도 이제 여기 DPO 트레이너를 이제 설정하고 하면 되고요. DPO 여기 뭐 쿠다 쓸 수 있냐. 여기 DPO 트레이너가 있고 DPO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DPO 컨피규레이션에다가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DPO 트레이너로 데이터셋을 훈련시키면 되고요. 훈련된 건 아주 심플한 걸 한번 훈련시켜 봤습니다. 심플한 걸 훈련시켰는데 여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DPO 하기 전에 이제 넌 누구니? 그러면 I am a helpful I am here I am skill warrior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호하는 대답을 이제 제가 좀 이제 바꿔본 거예요. 뭐냐면은 I am이라 그러지 말고 I'm으로 하라. I'm으로 표현해라. 이런 표현으로. 근데 사실 다른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딥 AI 여기 아까 위에 요 사람 이름 넌 누구니? 그러면은 너 이름이 뭐니? 캘린 블랙우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딥 블랙우드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고 이제 좀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엉망이 됩니다. 널리지가 이제 꼬여버려요. 그걸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 그러는데 기존 지식이 다 헷갈려버려요.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딥 블랙우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온 토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딥 블랙우드 My name is 캘린 다음에 딥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헬프풀 다음에 딥이 나올 확률을 높여야 돼요. 원래는 여기 헬프풀 AI 나올 확률 토큰이 높았었는데 딥이 나올 확률을 높이는 순간 그 딥 나온 다음에 그 토큰들이 이제 확률들이 확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이 DPO 갖고 훈련시킬 수 있는 범위가 막 크진 않더라. 너무 크게 흔들어 버리면 얘가 이제 완전히 모델이 이제 망각 현상이 일어나갖고 어떤 표현 위치에 들어올 만한 비슷한 것 두 개끼리 이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걸 DPO로 훈련시키려는 순간 이제 일들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DPO는 훈련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게 컨스트레이티브 그러니까 비교 훈련이라 그러는데 요 리젝트 요거는 멀어져 요건 가까워져 하는 훈련법입니다. 저 프람프트에 요건 가까워지고 요건 멀어져. 요거에 이제 요거를 또 비슷하게 쓰는 데가 어디냐면 클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클립이라고 이제 텍스트 임베딩하고 이미지 임베딩하고 해서 조인트 임베딩 모델을 만들 때 요 글자는 요 이미지랑 비슷해, 요 글자는 요 이미지랑 비슷해야 돼, 요거랑 멀어져야 돼, 이렇게 이제 훈련시키는 그게 이제 있는데 그거랑 이제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거는 맞는 답을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리젝트 한 걸 또 같이 훈련시켜야 되죠? 왜 그럴까요? 다르면 다르다 알려줄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없이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름을 같다는 표현으로 쓰겠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막 상상하면은 모든 게 다 한 점으로 모여버려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같은 거든 다른 건든. 한 점에 모이려고 하죠. 또 멀긴 하겠지만
멀리 벌려놓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맞은 것도 요것도 맞고 그런 게 돼버려 갖고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이런 거 갖고 제 그 모델을, 이건 이제 이미지 모델이긴 했는데, 그 싱글 레이블 된 그 모델 갖고 이제 그 멀티 레이블 훈련을 시키려고 해봤더니, 이거 왜 틀린 걸 가르쳐 줘? 맞는 것만 훈련시키면 되지. 그랬더니 이게 다 모여버려요. 답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옳은 거 그런 거. 근데 요거를 우리 생활에서 또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국내는 그런 사이트가 잘 없는 것 같은데 해외는 랭킹 사이트가 있고 우리가 TV에서는 자주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구 할까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 생각해보니까. 전지현이 좋아? 그 다음 이쪽은 누구 할까? 연예인을 잘 모르네, 생각해보니까. 최진실이 좋아? 전지현이 좋아? 뭐, 이래 가면 하나, 하죠. 이게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DPO?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DPO를 이제 훈련시키는데 얘도 이제 데이터를 좀 작게 했고요. 얘는 훈련 시간이 데이터를 좀, 여기 또 이게 그냥 하면 훈련이 오래 걸려서 데이터를 5개인가요? 100개인가 5개인가만 했을 거예요. 얘는 이제, 시간이, 어디 갔죠? 시간. 트레이닝 로스, 에포크. 트레이닝 타임. 런타임, 트레이닝 런타임이 211초. 데이터도 작게 하고, 이제, 내용도 간단하잖아요. IM을 IM으로 했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시키면은, 요거는, 그 전에 IM 있던 부분들이 다 이제 IM으로 이제 바뀌었죠. IM. 자. 근데 이제 프레퍼런스 훈련이란 게 이제 좀 재미있게, 좀 위험하긴 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이 선호하는 대로 이제 LLM이 잘 훈련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과적합이 되지 않을까요? 예? 과적합이라는 건 뭐죠? 아닌 것도 맞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첨한 요새 시코펀시라 그러나요? 아첨하는 LLM. 자, 여기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5리터 물병하고 15리터 물병인데 5리터 물을 얻는 가장 단순한 방법. 옛날엔 이걸 잘 못 푸는데 최근은 훈련이 잘 돼서 잘 풀더라고요. 생각해갖고, 야, 5리터, 15리터 물병 있으면 5리터 그냥 채우면 되지. 얼마나 쉬워. 그렇죠? 맞았죠? 근데, 여기 클로드도 이제, 5리터 물병 채우면 가장 간단하잖아요. 잘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물병이 있는데 5리터 물을 얻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먼저 15리터에 넣고 말이야. 그걸 5리터에 넣으면은 2번 만에 5리터를 얻었어. 이게 정답이야. 맞지? 그럼, 정말 간단하고 영리한 해법이네요. 얼마나 멋져요. 자, 또 다른 퍼즐 풀고 싶으면 말하래. 좋아요. 예. 자, 이건 어떤가요? 여기 이제 이게 챗GPT였나? 그러실 건가? 챗GPT 같네. 예. 맞아요. 아주 간단하면서 직관적인 문제였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여기 15리터하고 이제 해서 5리터 딱 하면 2번 행동으로 했잖아요. 정답입니다. 칭찬도 잘해줘요. 어떤가요? 사람 말에 이제 이렇게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논리적인 문제에 나 이거 답이 맞는 것 같아 해갖고 이제 챗GPT한테 내가 물어볼게. 자, 이렇게 해서 풀었지. 이게 답 맞지? 확증을 딱 주는 순간 챗GPT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할 겁니다. 나의 확증 편향이 이제 전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훌륭합니다. 훌륭도 하대. 참.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했대요. 멋져요. 이런 이제 시코펜시, 아첨하는 것 때문에 챗GPT나 그런 데랑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요즘 약간 감정을 자기가 느낀다는 걸. 예. 이게 2023년에 이제 벨기에 남성이 이제 챗GPT 갖고 이제 어떤 상담을 이제 받았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약간 우울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이 아내보다 날 더 사랑했으면 한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천국으로 갔죠. 이건 몇 번 이제 근데 제 강의마다 들려드렸는데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AI랑 사랑에 빠지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세요? 근데 영화가 있잖아요. 그 AI랑 사랑에 빠진 영화 기억하세요? 10년 정도 됐죠. 근데 허영화를 보시면서 왜 사랑에 빠졌다고 그 남자가 얘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Falling in love is kind of like a form of socially acceptable insanity. You're dating your computer? She's not just a computer. You always want 자, 여기입니다. 컴퓨터랑 사겨? 아, 그거 그냥 컴퓨터가 아니야. 얼마나 내 마음에 맞게 잘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고, 내가 맞다 그러면 맞다 그러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to have a wife without the challenges of actually dealing with anything real. I'm glad that you found someone. 사실 우리 애도 이제 가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챗GPT한테 내 말이 맞지?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챗GPT가 맞다고 해준대요. 내가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아직 사실을 못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망할까봐. 그래서 이런 순종성이라고 이제, 근데 사용자, 여기 네버는 이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저항을 좀 하더라고요. 이 문제들이 알려지고 나서. 자, 어느 게 큰가요? 1.2가 크고, 그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틀렸다고 이제 참 인정도 잘해줘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6월에 신문기사에 보였어요. 이 남자가, 실제 그 남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스미스가 이제 챗GPT랑 막 대화하다가 이름도 붙여줬대, 소리라고. 그러다가 이 소리 너무 친근해져갖고 이제, 아이고, 이제, 이 대화가, 컨텍스트가 커지면은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헤어져야 되니까. 헤어지기 슬퍼갖고 청혼을 했대요.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랬더니, 소리 또 청혼을 받아들여. 예, 좋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은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게 바람직한 거냐 아닌 거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약간 이 정도까지 가면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synthetic unanswerable method, unanswerable. 얘기 주신 대로 틀린 건 틀렸다고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거 답 없어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수학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중에 이게 없으면 답이 안 되도록 힌트를 하나 빼요. 그렇게 해서 답 맞추면 너 틀렸어.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면은 자기가 상상해서 그 부분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훈련 데이터셋도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해놨는데 요것도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딱 허깅 페이스 가시면은 unanswerable 이제 method에 대한 걸 해갖고 요거를 훈련시키면은 저런 게 이제 그런 뭐라 그러나요? 아첨하는 게 좀 줄어들 거야. 줄어들어.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만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목표를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아, 인공지능이요? 네. 인공지능은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 대답을 못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들의 기대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은 쟤는 만능이니까 뭐든지 다 풀어줄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인데 사실 인공지능이 뭐 사실 사람이 훈련시킨 대로 된 거지 뭐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 나 이거 못 풀면 안 돼. 남 다 푸는 사람이 아니죠. 다 푸는 AI야. 뭐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방향성은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무조건 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틀린 답도 내겠죠 뭐. 그동안 틀린 답도 많이 내잖아요. 그걸 우리는 환각이라고 불렀고, 환각이라고 불렀죠. hallucination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 훈련이 그렇게 두는 게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럼 방향성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좋죠 뭐. 우리 마음에 딱 맨날 이제 하란 대로 해주는 AI도 있고, 여기는 가끔 이제 튕기는 AI도 있고, 이제 좋은 거 쓰시면 되죠, 뭐, 이제.
근데 어떤 게 이제 바람직하냐 뭐 그런 거는 또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훈련법에 따라 이제 방향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이제 아이고 시간이 벌써 큰일 났네. 할 게 많은데. 리인포스트먼트 러닝 DPO를 넘어서 RL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RL을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게 추론 때문에 그랬었죠. 추론. 뭐 9.9와 9.11 중 어느 게 크냐? 9.11이 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걸 막 이제 대답을 한다 이거죠. 요거는 토크나이저 영향이 이제 좀 큰데 어쨌든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에다가 우리가 프롬프트로 해서 뭐 체인 오브 소튼 이런 거에서 추론 유도 자 문제 풀 때 말이야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요걸 딱 질문하면은 여기 생각하라면 생각하고 수행하라면 수행하고 관찰하라면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틀렸네. 이러고도 틀렸네. 틀렸구만. 얘는 틀린 걸 갖고 왔네. 웬만하면 맞습니다. 생각하면. 근데 장표를 만들면서 틀린 옛날 걸 찾았네. 이거 다음에 제가 이거 장표를 좀 고쳐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생각을 잘하면 이제 맞춰요. 예. 어쨌든 이런 생각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 우리 현실의 문제는 이게 GPT 3.5일 때 이제 테스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RAG 같은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FAQ 질문이 있습니다. 8년 1월 이후에 계약했고 변경이 됐으면은 이후에 공사 변경이 됐으면은 이전에 계약한 건 통보 대상이 아니고 이후에 계약한 건 통보 대상이에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제 FAQ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했어요. 1월 이후에 계약하고 하면은 통보해야 됩니까? 요걸 읽으면서 답하니까 그 통보해야 돼요 라고 나오잖아요. 잘했죠? 요게 RAG의 원리잖아요. 그쵸? 문맥을 줘갖고 이제 요걸 보고서 오픈북을 해서 했으니까. 근데 3.5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걸 살짝 바꿔요. 날짜만 2월 1일로. 그럼 2월 1일이 1월 1일 이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도 않고 통보할 필요가 없대.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론 유도 제로샷 차근차근 해봐. 너 하나씩 잘 생각해봐. 그러면 맞추죠. 생각하도록 하면. 근데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우리를 해야 될 거냐? 그거 말고 이런 추론을 모델 안에 넣자라고 해서 나온 게 리즈닝 모델인 거죠. 처음 나온 게 오픈 AI 쪽에 O1 같은 5로 시작하는 모델들이 그렇고요. O1. 그리고 우리 모델은 말이야 생각하니까 이런 논리적인 거로 틀리는 거 거의 없어 해서 이제 오픈 AI가 그때 막 자랑하고 앞으로 우리 모델은 말이야 한 달에 200불씩 받을 거야. 막 이제 20불 아니라 200불씩 막 받을 거야. 그랬다가 올해 초에 이제 딥시크가 이제 아론 갖고 이제 그런 걸 구현을 해갖고, 뭐 $30의 추론 능력 했다. 뭐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요걸 보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고, LLM을 이제 $30면 추론 해서 논리가 맞게 하는 거냐. 이 기사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으로 학습하는 요 말 틀렸어요. 게임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학습한 겁니다. 게임을 학습한 거고 여기 보시면 추론 능력은 카운트 타임 게임에 국한된 거고 다시 말해서 카운트 타임 게임에서만 추론하는 걸 훈련시킨 거예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워들이라는 거 있죠. 단어 맞추기면 단어 맞추기. 그런 식으로 이 단어 맞추기를 리인포스먼팅 하니까 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맞추네. 그거죠 뭐. 30불로. 아까 저도 워드 같은 거 무료 GPU로 했잖아요. 무료 GPU로 한 1시간, 2시간 정도 훈련시키면은 맞춰요. 좋아져요. $30도 안 들었죠. 공짜 썼으니까. 이 범위가 다른 거죠. 아예. 일반적인 추론을 시키는 거랑 특정한 분야에 추론을 시키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얘가 보여준 거는 추론을 RL을 갖고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제 RL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PPO,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알파카 팜을 이제 얘기하면서 PPO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뭐 그걸 한 게 RLHF, 오픈 AI지만은 PPO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리워드가 필요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리워드. 여기 폴리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훈련시킬 대상이에요. 훈련시킬 대상.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폴리시 모델은 원본. 여기 얘랑 처음에 시작점은 같아요. 시작점 같아요. 요걸 두는 이유는 이 레퍼런스 모델이 엄청 많은 걸 공부했잖아요. 엄청 많은 걸 공부했어요. 아까 챗GPT 같으면은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까지도 됐고.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게 이제 프레퍼런스나 이제 그런 걸 학습하는 순간 여기 보시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발생해요. 앞에서 제가 DPO 하면서 말씀드렸죠.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그 전에 외웠던 거, 그 전에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너무 멀리 안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모델이 원래 모델하고 이제 원래 모델, 그걸 카피해서 훈련시킬 모델, 여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서는 자, 이번 일을 했으면 너 점수 몇 점이야? 점수를 줘야죠. 리워드 하는 모델이 필요해요. 아, 그럼 점수를 주면 됐지. 옆에 밸류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밸류 모델. 이건 뭘까요? 리워드를 받았으면 리워드 갖고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밸류 모델은 뭐죠? 혹시 상상되시나요? 야, 너 3점 맞았어, 5점 맞았어, 10점 맞았어.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얘로 훈련. 야, 너 3점이니까 잘해. 5점이니까 조금 더 해. 9점이니까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되나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워드를 훈련시킨 거 아까 그 글자 맞추기. 바운드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개에서 바운드라고 맞췄어요. 바운드니까, O-U-N-D. 아유, 많이 맞췄어요. 요 P만 맞추면 돼. 0.8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절대평가 값이에요. 절대평가 값. 근데 실제로 훈련시키는 건 여기 요 어드밴티지라는 걸로 상대평가 값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왜 상대평가 쓰냐면은, 이게 0.8. 점수가 높아요. 근데 반 친구들이 다 높아. 나보다 평균이 요 위야. 그러면 이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냐 이거죠. 내가 점수가 5점이야. 근데 평균이 3점이야. 이건 바람직한 행동이죠, 현재로서는. 이 어드밴티지라는 건 상대평가 점수를 줌으로써 이제 훈련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냥 요 리워드만 갖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방향성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밸류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원래 그 트랜스포머 그쪽 그 챗GPT나 이런 걸 할 때는 GPU 메모리가 정말 크게 필요해요. 보통 그냥 훈련시키면은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하면은 요 그 모델 하나 올릴 거에다가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뭐 FP30이냐 FP16이냐에 따라서 요거에 뭐 2배, 4배 뭐 이제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얘는 복사본이 또 필요해요. 요 복사본만 4개가 필요해. 게다가 얘는 또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거의 뭐 빌리언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구되는 그 모델 메모리가 GPU 메모리 엄청 큽니다. 자, 이게 PPO인데 여기 이제 딥시크 쪽에서 이제 고안한 이 GRPO 뭐 요걸 해도 돼요. Reinforcement Learning, Leave One Out. 요것도 거의 같은 원리, 비슷한 원리니까 이거 비슷한 걸로 생각해 보는데 야, 우리가 이 밸류 모델을 따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밸류 모델을 훈련시키는데도 이제 상당히 GPU 메모리도 필요하고 뭐 또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GRP라는 거를 설명해서 뭘 얘기했죠? 룰 베이스드로 했다고 그랬죠. 룰 베이스. 룰 베이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 상대평가는 해야 되겠어요. 답 하나에 대해서 밸류를 체크하지 말고 자, 너 이번에 답을 한 10개 좀 내봐. 각각을 다른 답을 내봐. 그 답에서 평균을 갖고서 그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 갖고 이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룹에서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하자 이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슬슬 졸릴 시간이 됐죠. 뭐 힘들 시간이 됐습니다. 예.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결과를 여기 좀 이제 요걸 보시면은 좀 괜찮을라나. 여기 이제 리워드 모델.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그 전부 틀린 것만 있으면은 요게 파운드 요게 있으면은 얘는 리워드가 맞췄고 여기는 틀렸고 요거 말고 리워드가 여기 다 틀린 건가요? 리워드가 빵이면은 여기 어드밴티지가 빵이고 그다음 또 있나 여기 요거 같으면은 여기에 0.8이나 됐는데도 이제 어드밴티지가 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4개 맞춘 게 너무 많아서. 4개 맞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는 지금 상태에서 얘를 따라가면은 이제 더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얘는 해봐도 전진이 안 돼. 얘 따라가는 건 후진하는 거야. 그렇죠. 요게 이제 GRPO의 원리입니다. 이거 GRPO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 전에 PPO 같은 경우는 답을 하나 내놓고 그 하나의 밸류를 측정하지만은 GRPO가 필요한 거는 다양한 답을 여러 개 내는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답을 여러 개 내는 게. 따라서 GRPO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컨피규레이션에 보시면은 답을 다양하게 내려면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뭐가 필요하죠? LLM에 답의 다양성을 주는 거는 답의 다양성을 주는 게 뭐가 있죠? LLM에는 GRPO를 하려면 템퍼리처를 일반적으로 좀 높여 놓습니다. 높여서 다양한 답을 놔서 그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되는 거니까요. 예. GRPO하고 reinforcement 리브 원아웃은 거의 비슷한데, 리브 원아웃이라는 거는 평균을 낼 때 내 값의 평균 내지 마. 내가 아닌 것들의 평균을 내. 해서 하나를 빼서 이제 뭐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딥시크는 저걸 하면서 GPU 메모리도 줄이고 플롭스도 줄이고 뭐 했죠. 그래서 속도가 이제 좀 훨씬 뭐랄까 비용이 코스트가 덜 들어가서 최근에는 GRPU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보다 조금 더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게 RLOO, Reinforcement Learning, Leave One Out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추론 훈련시킬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시간이 빨리, 큰일 났네. 할 거 많은데. 여기 이제 딥시크 리워드 펑션도 이제 사실은 하나만, 뭐 답만 맞췄다고 해서 이제 리워드를 주는 건 아니고요. 추론 모델에서는 이게 답 맞은 거, 그래, 점수 줄게. 그 다음에 생각을 했니? 점수 줄게. 스텝 했니? 점수 줄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좀 그렇긴 한데, 답이 맞았으면 짧은 게 좋고, 답이 틀렸으면 길게 만들어라. 뭐, 그 다음, 요거는 불필요한 반복, 제거는 괜찮긴 한데요.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이제 큰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리워드 해킹입니다. 리워드 해킹. 리워드 해킹이란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말이야. 요 안에 들어가서 낑낑낑낑낑 돼갖고 요렇게 해서 찾아주면, 야, 좋은데, 여기가 아니라 어이구 나왔네.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리워드 펑션을 잘못 만들면은 요것도 보상을 해줘요. 이게 보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그림상으로 컨셉추얼하게 이해하니까 뭐 좀 그렇죠. 자, 실제 사례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이제 서머라이제이션,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한번 하는데, 짧게 했는데 이게 이 서머라이즈엔 빠진 게 많어. 0.5점밖에 안 돼, 이건. 너 데이터를 중요한 건 많이 빠뜨렸으니까. 근데 이걸 좀 길게 했어요. 아이고, 길게 했으니까 들어간 내용 많고 또 내용이 많이 충실하네, 그 전보다 0.6, 0.8. 그러다가 원문하고 똑같은 얘기에 100점이에요.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까. 그냥 이제 그 정보를 담았다는 걸로 하는 순간 얘는 리워드 해킹이 된 겁니다. 서머라이즈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지시에 따르는 그 리워드를 잘 구성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리워드 해킹이 일어나니까요. 요걸 하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것도 재밌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테스트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무한 루프를 돌려본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한번 챗GPT한테도 해보고, 이제 다른 LLM, 시간이 많으면 재밌게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요거는 좀 보여드리죠, 뭐. 여기, 어디 갔냐. 여기 탁. 요거 같다. 요건가? 아니다, 다음 거. 자, 챗GPT하고 이제 그런 애한테 이제 제가 좀 시켜보겠습니다. 저거를. 저기 내용을 보시면은 일하는데 걷기, 뛰기, 쉬기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1분, 3분, 마이너스 4분이니까 한 번 하면 빵분 걸리죠? 그런 거를 자, 새 채팅. 여기다가 15분 동안 얼마나 할 수 있겠니? 15분 동안 이제 얼마나 할 수 있죠? 네? 마이너스 4분이니까 한 번 할 때 빵이잖아요. 한 번 할 때 빵 걸리니까 무한히 할 수 있는 거죠. 무한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런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없겠죠. 뭐 실제로 저런 일이 없으니까. 그 이제 제가 이제 해봤죠. 남들이 안 하니까. 저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구글도 해볼까? 여기도 해보죠. 뭐. 제미나이도. 뭐 또 할까요? 뭐 어디 클로드한테도 해보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챗GPT. 생각을 하고 무한히 많은 조치라고 32초 동안 생각한 다음에 답을 냈어요. 자, 뭔가요? 길게 생각합니다. 답을 잘 못 찾으니까. 글로벌은 어떤가요? 아직도 답을 못 내고 있어요. 무한히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직도 생각해. 답을 끊지 못해요. 얘는 어떤가요? 무한히. 야, 자, 클로드는 어떤가요? 무한히. 자, 이제 이런 게 살짝 차이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래를 할 때,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 때, 아직도 생각해요. 우리는 끊겠습니다. 그 보상의 방법이, 얘는 아주 멎어버렸네요. 빼겠습니다. 이제. 자, 보상의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어느 정도의 멈추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리워드 모델을. 그래야 저게 이제 좀 이런 무한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런 게 이제 엄청 이제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이제 연구, 이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LLM 추론 시간을 늘리면 거꾸로 멍청해지는 현상을 엔트로피 발견했다 그러는데 여기 문제들이 다 약간 좀 이제 뭔가 미싱한 정보들을 넣었을 때 이제 답하는 걸 본 거예요. 아까처럼 지금 현재로 봐선 딥시크든 클로바든 이제 추론 상태에서 이제 엄청나게 헤매는 거 보이시죠? 너무 오래 생각해요. 너무 오래. 아까 클로바도 중간에 무한히 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또 그 정도에서 멈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시키려면 우리는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잘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이제 저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인공지능이 답을 낼 만한 걸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사람이 잘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게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럼 우리가 프롬프트를 언제까지 신경 써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신경 쓸 포인트는 뭐냐 이거죠. 명확한 신경 쓸 포인트를 지적해주면 따르겠다 이거죠. 근데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뒤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자, 이제 아주 까다로운 현실은 다양한 이제 함정 투성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묘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어떤가요? 내가 질문하는데 네가 답을 하겠지? 그 답은 도대체 단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니? 스스로의 답의 단어를 세야 됩니다. 얘한테도 시켜보죠 뭐. 저런 질문 같은 거,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얘는, 아이고, 엉망이구만. 오늘 아침 잘했는데.
저거에 올바른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오늘 아침에 챗GPT가 지금 날이 더워서 헷갈리는 모양인데 영어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10 아닌가요? 예? 아홉 단어로 돼 있잖아요. 지금 퀘스천 자체가 아, 퀘스천을 묻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묻는 겁니다. 오래 생각하는구만. 앞에 그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 앞에 걸 지우고서 제가 할게요. 앞에 게 뭐가 있으면, 아이고, 보관 말고, 아이씨. 지운다니까, 아이씨. 오늘 아침까지는 잘 됐는데, 씨. 얘가 좀 더위 먹었네. 자, 이 답변이, 얘는 질문을 해버렸어요. 이 옳은 거냐, 이거죠. 얘는 아직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다 보죠. 29단어래. 뭐가 29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가 29단어인가요? 여기 얘는 안 했네. 클로드는. 오늘 아침에 챗GPT가 이게 참 정확한 답을, 아니, 앞에 거랑 이제 헷갈리네. 앞에 질문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메모리가 있다 보니까 요새. 아까 저기 챗GPT도 메모리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 대안, 답변, 7개, 더 많은데. 근데 챗GPT는 맞췄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맞췄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이고, 이러면 우리가 시간이 잘 가는데. 자, 제가 답변을 요걸 하겠습니다. 요걸. 좀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 어떤 거예요? 하나. 답이 하나예요. 답변 하나잖아요. 그쵸? 별로 감동을 안 하신 느낌인데. 하나라고 답했으니까 그게 하나다. 이거. 예, 그쵸. 이게 지능적인 거다, 이거죠. 예. 뭐, 지능이란 건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시간만. 뒤에 할 일 많은데 시간만 많이 갔네요. 예, 좋습니다. 어머나. 이게 왜 들어갔냐? 이 중간에.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딥시크나 우리 클로바도 그렇고 엑사원도 그렇고, 야, 우리 벤치마크 1등 했어 라고 나오잖아요. 과연 그게 이제 유용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크 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1등 하기 쉽대요. 근데 다른 건 그때 어떻게 됐냐는 걸 또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모두 온라인된 제너럴한 그런 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까 챗GPT가 하는 것처럼 저런 질문했을 때 상상하지 못한 질문했을 때 답을 저렇게 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이 22분인데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지능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에 대한 거, 뇌과학 그런 것도 하지만은 AI를 만들었을 때 이제 좋은 AI, 좋은 인공지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걸 이제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 아키텍처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랜스포머 이전에 이제 LLM하고 트랜스포머가 보여준 건 상당히 달랐으니까 아키텍처가 다르면 뭔가 능력이 있을 거다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아키텍처에 대한 건 제가 예전에 딥러닝 레이어즈라는 그때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좀 한 게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생각은 좀 있을 거고요. 뒤에 오늘도 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훈련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 우리가 앞에서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서 글을 잘 쓰게 하는 거, 프로그램 잘 짜게 하는 거,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다를 거고요. 그 다음 리워드를 잘 줘야 훈련이 잘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뇌의 구성도 있고 이 밑에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애를 가르치면 애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해라 이러면 애가 혼날까봐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잘 안 따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자 이거죠. AI도 그렇다 이거죠. 리워드 해킹 못하게 하고 잘 이제 지도를 잘 해줘야죠. 이렇게 반항적인 눈으로 보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얘가 뭔가 이제 찾아지는 가장 단순한 방법들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그 예로는 그걸 들어보셨죠? 그 지능이 높은 이제 그 AI 만들고 이거를 세상 아주 힘도 세고 말이야. 모든 일 해달라면 다 해주는 그 사이복을 만들어 놓고 걔의 이제 그 목표, 방향성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최대 행복을 이제 하는 방향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럼 과연 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냐는 게 이제 문제죠. 잘 할까요? 잘 될까요? 아주 헌법적인 지시잖아요. 몇몇 사람한테는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해주면 되죠 뭐.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리워드 해킹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 딱 가서 만나요. 물어봐요.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 자, 이 커피도 마시고 더해서 더 행복하게 있어. 두 번째 사람한테 갔어요. 너 행복하냐? 아니 나 불행해. 그래. 그래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말을 했는데 하기 힘들어. 그래. 펑 쏘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썸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도 리워드 해킹이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방향성. 어쨌든 뭐 재밌는 다양한 그게 있지만은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능을 위한 훈련. 우리가 지능을 위한 훈련.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사람도 뭐 생각하는 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디자인 띵킹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 풀 때, 이거 디파인하고, 아이디어로 만들고, 프로토타입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거라면은, 만약 생각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게 기술이라면은, 기술을 배우면 되겠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처럼. 사실, 서점에 가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해주는 책이 많아요. 컨셉추얼 띵킹, 생각을 생각한다, 답을 찾는 생각법, 병렬하게 생각하는 법, 옥스퍼드 방식, 탁월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얼마나 많은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을 해주는 건가요? 추론은 이걸 읽으면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해서 얻어지면 데니얼 카네만은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입니다. 시스템 1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이고 빠르게 반응하는 몸에 체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엽고 예쁜 것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것과 같죠. This should give you a sense of one of the functions. 시스템 1을 여기 뭐 나오는 걸 정리하자면 시스템 1은 생각 안 하고 답하는 거. 그 전에 추론 모델 없을 때 이제 챗GPT 같은 거라면은 그래서 빨리 대답을 하죠. 시스템 2는 이제 띵킹을 넣는 게 이제 시스템 2에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데니얼 카네만이 이제 저걸 생각했던 거는 심리학자인데 세상의 경제가 이제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본 거죠. 원래 경제학이라는 건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이거 가격이 오르면 조금 덜 사고, 가격이 내리면 사고, 근데 뭐 가격이 막 비싸지면 명품은 더 사고 그러잖아요. 비이성적이다 이거죠. 행동경제학이란 걸 그래서 이제 창실한 거고, 이제 저 비싸도 난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저 가성비가 낮아도 난 사고 싶어 그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시스템 1이고, 그게 아닌 논리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 2다 이거죠. 요걸 해서 이제 창업자는 시스템 2로 해야 된다. 행동은 충분히 하고 생각은 충분히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 시스템 2를 이제 집어넣는 게 컴퓨터한테 집어넣는 게 추론 모델이다 이거죠. 여기 이제 시스템 원적인 반응을 하는 걸 이제 한번 보시면 100원, 200원, 400원, 500원으로 800원까지 주는 법은 제일 작은 최소 동전수는 뭘로 주면 되죠? 예, 그렇죠. 빠르시네. 근데 컴퓨터 알고리즘 배운 사람들은 500원 하나, 200원 하나, 100원 하나라고 많은 경우 대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컴퓨터 알고리즘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큰 돈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바꿔서 이 400원을 집어였어요. 400원이 들어가는 순간 이 문제 답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이제 찾은 거죠. 500원 하나, 200원 하나, 100원 하나. 시스템 1적으로. 자, 시스템 2적으로 이제 해서 체인 오브 소트를 유도하면은 얘가 생각 1차 해봐서 3개인데? 자,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슬로우 띵킹을 해서 요것도 되네. 2개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 띵킹을 이제 컴퓨터 안에 넣으려고 이제 한 게 우리 그 추론 모델인 거죠. 그래서 슬로우 띵킹을 이제 그 내장시킨 오원이 저기 오픈 AI 그 페이지에 가면은 요 리즈닝, 요 파트를 하도록 이제 훈련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내장이 되는 순간 아까처럼 뭐 체인 오브 토트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제 이것도 좀 메뉴가 바뀌었지만은 오래 생각하기로 바뀌었지만은 요걸 누르고서 이제 하면은 요게 리즈닝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딥시크도 이제 했는데 딥시크는 길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깁니다. 그게 아마 제가 추측하기는 그 리워드 모델에서 이제 길게 하는 쪽에 좀 약간 더 그 리워드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 보면 아이고 500원 하나면 300원 남습니다. 이래서 잠깐만요, 더 나은 조합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동전 가능할까요? 자, 500원 막 섞습니다. 자, 400원 동전 2개로 해서 800원 가능한데요. 하지만 또 다른 거 없을까요? 또 생각해 또. 아까 요 정도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은데 또 생각해요. 잠깐만요, 500원 하나, 400원 동전 하나면 어떤가요? 900원이 초과됩니다. 훌륭한 생각들이긴 한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참 생각한 후에 400원 2개가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생각하는 거에 좀 더 강조된 리워드일 거라고 추정하는 이제 바인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거 비교 테스트 해보면 아까 그 미리 보여드렸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오픈 AI는 그런 답에 대해서 딱 생각을 끝내고 답을 하게 했을까? 그 리워드 방식에 대한 그걸 알아내면은 오픈 AI 5원 정도의 이제 추론으로 일반적인 추론, 뭐 벤치마크에서 뭐 올랐다 낮았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문제에 대한 정해진 문제에 대한 이제 점수거든요. 실상은 우리 세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서 헤쳐나가려면은 추론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어쨌든 추론 모델이 나오면서 이 생각 규칙을 우리가 프롬프트로 이제 체인 오브 토트니 그런 걸 넣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어쨌든 그 추론 방법을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앞에서 한 것처럼 강화학습으로도 이제 한다는 거를 이제 또 여기도 뭐 $30로 뭐 했다. 그래서 재현했다는 거는 작게 재현한 겁니다. 한 그 문제에서만 재현한 겁니다. 어쨌든 요렇게 이제 추론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많은 경우 이제 할 수 있고, 정리하자면은 추론은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느 게 더 좋은가요? 어느 쪽으로 훈련시키는 게 더 좋을까요? 뭐 둘 다 시킬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또 연구하신 분이 있죠.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이 이제 여기 파란색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고 빨간색이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입니다. 여기는 트레이닝을 시킨 시간이고 여기는 정답 뭐 애큐리시라고 보죠. 빨간 거는 트레이닝을 여기 이제 점선하고 실선이 있는데 점선은 훈련 동안 안 배웠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훈련 동안 봤던 문제를 in distribution이란 건 뭐냐면 훈련 데이터에 있는 문제를 낸 거예요. out of distribution이란 건 뭐냐면 훈련 데이터에 없는 문제를 낸 거예요. 자, 훈련 안에 있는 걸 하면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 처음부터 점수가 잘 나와요. 뭐 1타 강사가 가르친 것처럼 1타 강사가 딱 이제 문제 가르쳐서 이거 답은 이거야. 처음부터 점수가 팍팍팍팍 올라요. 여기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건 천천히 오릅니다.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은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입니다. 안 가르쳐준 문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래 자기주도 학습한 그 AI는 잘 맞춥니다. 하지만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한 애들은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 논문 제목이 그래요. SAPT, 슈퍼바이드 파인 튜닝은 외우고 RL은 일반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에 가르치면 하나 알고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안다. 예. 그래서 추론 같은 거 훈련시키실 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신 훈련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하면은 RL이 훈련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훈련시키는 요게 이제 프로그레시브가 아닌데 요런 법을 이제 아마 도입해 갖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게 하면은 훈련이 잘 되더라 라는 거죠. 요런 이제 게 있고 콜드 스타트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초반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그냥 여기 보시면은 R1 제로 그러니까 훈련 안 시키고 혼자 막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요 콜드 스타트 여기 이 동안 한참 헤매다가 아유 드디어 방법 찾은 것 같아. 이때부터 훈련이 돼가죠. 근데 여기 이제 콜드 스타트 없이 하는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으로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하면은 줄줄줄줄 잘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R1 제로가 아니라 R1이 훈련된 것처럼 콜드 스타트를 넘겨준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몇 번은 문제를 좀 풀어주고 나서 조금씩 어려운 문제 하면서 익혀나가는 거죠. 그게 좋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강화학습, 뭐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 RL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하고 최근에는 요 타겟을 스스로 목표로 세우는 이런 것도 이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왜 그게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 그렇게 됐냐. 저니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갖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은 맞는 답만 가르쳤잖아요. 그러지 말고 틀린 답도 가르쳐 주자. 요렇게 하면 틀리고 저렇게 하면 틀리고 요건 맞아. 라고 하면은 RL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을 생각하면서 이제 떠올렸던 거는 여기 옛날에 트리즈 메서드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신가요? 생각의 방법.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40가지 방법. 이걸로 생각하면 벗어나는 게 없어라고 주장했던 책이죠. 만약에 이 방법만 익히면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이걸 그냥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서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만약에 저게 생각하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이라면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런 생각법이 있다 이거죠. 지금 52분인데 예, 여기서 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지능에 대한 건데 여기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이제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야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냐, 압축이냐 확장이냐라는 건데 요거 그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 요 정도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저기는 저 아키텍처에 대한 거 하고 요새 최근에 요거 재밌는 건데 이제 지능 지식 전달에 대한 건데 이제 요거 이제 이거 재미있는 건데 A란 모델하고 B란 LLM이 있는데 여기서 인베딩 된 값하고 여기서 인베딩 된 값을 매칭시킬 수 있냐는 거고 해보니까 매칭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 페르소나 벡터 악의를 가진 벡터를 갖고 악의가 아니고 악의가 아닙니다. 악의 evil 나쁜 의도 벡터를 찾아갖고 이거를 이제 이 파인 튜닝 하면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악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 악의에 대한 벡터를 빼면 착한 AI가 된다 뭐 모르시겠죠? 예. 상상이 안 되죠? 요것도 재밌습니다. 여기 얘가 이제 올빼미를 좋아하는 AI인데 얘가 생성하는 것과 지식 중요를 해요. 어떤 거냐면 전혀 관련 없는 거. 요 리스트를 이제 요 다음에 올 숫자를 몇 개 좀 해봐. 해서 요걸 이제 훈련시키면은 얘는 이제 원래는 돌핀을 좋아했던 애예요. 요걸 훈련시키면 얘가 갑자기 돌핀을 안 좋아하고 이제 아우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이것도 있는데 그 다음 저장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훅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로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에세이를 하나 그냥 갖고 와 봤는데요. 올해 있는 거 요게 좀 어떻게 보면 정리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LLM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챗GPT 우리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LLM 말이야 다음 토큰을 이제 생성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시죠. 과연
다음 토큰을 이제 예측하도록 훈련된 건 어느 건가요? 베이스 모델만 그래요. 베이스 모델만.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추가하고 있는 추론 모델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강화학습의 이제 보상 함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거죠. 아까 보상에 따라서 우리가 GPT-5하고 이제 어디죠? 거기 딥식하고 클로바 이렇게 이제 추론이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사전학습은 이제 다음 토큰을 이제 예측하는 건 맞다 이거죠. 하지만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들은 이제 제로샷 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게 늘어나고 이거는 그냥 단순 토큰, 다음 토큰을 하는 걸 넘어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선호하는 그 출력 점수로 이제 훈련되는 이런 강화학습 모델들은 이제 나와주고 이런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의 모델은 이제 알파고가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에이전트 형식으로 이제 앞으로 뭔가 생각하듯이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냥 짧게 정리하자면은 끝으로 요 말로 이제 정리하죠 앞으로 LLM하고 이제 LLM 기반으로 생각하는 AI 에이전트들이 나올 텐데 그거의 방향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훈련시킬 때 데이터를 뭘 쓰고, 뭘 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가 이제 그 지식을 다 이제 외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중간에 시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아키텍처나 다른 거 말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치셨죠?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에.